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번에는 사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 술에 대한 이야기, 전부 술인데, 결혼식을 재래식으로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옛날 재래식으로. 옛날식으로 결혼식. 저는 했어요. 그 합판주 드셨겠네. 합판주. 저도 지금 성균관에서 결혼했습니다. 성균관에서 옛날식 했는데, 그런 합판주를 뭐예요, 합판주.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합판주를 반신하는 건데, 이 술은 조그마한 선하는데, 이거 보면 선하는데, 이게 먹는 것은 물로 먹어요, 물이잖아. 먹는 것은 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이 층위가 올라오는 것은 화기가, 그러니까 화기가 세면은 술 도수가 높은 거고, 화기가 약하면 술 도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 중에 수화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술은. 양극이 같이 있는 거죠. 불은 하늘에 있는 것은 이건 태양이죠. 양이고 태양이죠. 양이 태양이죠, 태양. 수기는 이게 음인데, 음기인데, 이거는 이게 지구죠, 지구. 땅.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북은 적색이고, 이게 청색이거든. 적청.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근데 술 속에는 두 개의 양극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두 사람이 다르지만도 합판주를 부리면서 수화가 술 속에 되었을 때 하나로 합해라는 거죠. 제사 지낼 때도 술을 올리는 것은 돌아가신 영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거죠. 술이 만나듯이 인간과 영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에도 술 한 잔 먹으면, 오늘부터 우리 화해하자 그럴 때 술을 먹으면 서로가 싸웠던 것이 하나로 합하는 거죠. 그 술은 흩어졌던 두 개가 하나로 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개가 하나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사기 띄우고 왈. 교천 띄우고 예묘는 비주 띄우고 불양이요. 군신 띄우고 붕우는 비주 띄우고 불이요. 투쟁 띄우고 상화는 비주 띄우고 불권이라. 고로 주유 띄우고 성패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범 띄우고 음진이라. 이거든요. 자, 교천은 저 들에 나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교천제라고 해요. 교자는 교회. 그래서 서울 같으면 교회에 놀러 간다 그럴 때 서울 성 밖을 말하는데, 교회에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기나 또는 사당에 이 묘자는 사당 묘자거든. 사당에 예를 올린 거죠. 사당에 예를 올린 건 사당에 제사 지낸 거죠. 사당에 예를 올린 것은, 사당에 제사를 지낸 것은 비주, 술이 아니면은 드리지 않아. 향자, 드릴 향자니까. 제사 드릴 향자거든. 그 술이 아니면 드리지 못해. 하늘에 제사 지내기나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술이 아니면 그걸 드릴 수가 없어. 우리도 사문 하잖아. 초원, 아흔, 종원 할 때 술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술잔을 올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군신, 부모, 인군과 신하나 또 친구 간에도 술이 아니면 서로 의를 다지지 못해. 술이 아니면. 이 붕과 우에 다른 점이 있대, 이 붕. 이 붕과 우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이 붕자가 여러 가지 쓰지만 이 기력인데, 기러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힘이 되니까 가다가 다 바뀌지, 이렇게. 옆에 있는 다 이렇게 바뀌고, 요것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 붕자는 지향성이 같아야 돼, 지향성이.
요즘 우리 정치하는 것도 붕당 정치라서 붕당 정치. 우당 정치는 안 그러고. 붕당 정치. 그러고 같은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 같은 취미 활동하는 사람도 붕이. 똑같은 분야니까. 지향성 같으니까. 버두자는 여기 어떻게 했냐면 손 두 개를 악수하는 상이 이게 웃자는. 요것도 손을자, 요것도 손 두 개 악수하는 상이죠. 요거는. 요 버두자는 그러한 지향성과 상관없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친하니까 우리 친구 합시다. 등산 가다가 중간에 사람 만났더니 이야기가 소통해 우리 친구 합시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둘이가 악수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이 버두자예요. 버두자. 붕자는 같은 지향성이 있어요. 취미가 같기나 공부를 같이 하기나 요즘과 정치를 같이 하기나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거야. 그래서 붕무는 모든 친구란 뜻이죠. 붕의 친구나 우의 친구, 모든 친구들. 이 친구들도 술이 아니면 의를 다지지 못해. 서로 의리를 교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시간들. 그 다음에 투쟁, 상화. 다툴 쟁자거든. 서로 싸워. 투쟁은 서로 싸우는 거죠. 요즘 그 정치판에 투쟁 많이 하더라만 서로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서로 화해하는 거, 싸우다가 서로 화해하는 거, 거기에도 술이 아니면 권하지 못해. 야, 술 한잔 드시게. 이 권하면서 싸우다가 서로 한 마음으로 화해한다는 거죠. 그게 술이 없어 안 돼요. 그러므로 술이 성패가 있어. 술에가 성패. 술에 따라서 다 성공과 실패인 거야. 술을 나누면서 서로가 화해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다 이루는 거와 피하는 것 다 술에 있는 거야. 술에 이루고 실패하는 게 다 있어. 그 속에. 그러니 불가하면 안 돼. 뭐지? 범은 그냥 뜰범, 넘칠범, 평범할 뿐이지 함부로 먹지 말아야 돼. 함부로 먹자. 그러니까 함부로 술 먹고 취해가 헛하지 말고 술은 이렇게 좋은 뜻이 있으니까 신과 교감을 하기도 하고 친구나 선후배 간 교환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다가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술이니까 이 술이 좋은 건데 그 술을 함부로 마시고 너무 취하고 늘리지 말아야 돼요. 이 좋은 술을 좋은 술로 대접하라고 하는 게 이 사학에 나왔다는 거예요. 술의 좋은 점을 이해한 거죠. 술의 좋은 점. 참 재밌잖아요, 술이.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도 술이 바로 이게 수화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취하기엔 불기는 취하는 거죠. 수와 같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성함을 싱할수록 술의 도수가 센 거죠. 술의 도수가 많은 거죠. 아니 중국 술에 60도, 우리나라도 이제 50도, 60도 따르겠더라고, 술이. 한번 드셔보셨어요? 50도? 저는 50도짜리 술 몇 잔 먹고 아주 혼났어요, 그때. 고량주가 보통.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고량주 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유명한 기적인데,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글인데, 이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구장인데, 띄워서 할게요. 사 띄우고, 지어 띄우고, 도이 띄우고, 취 띄우고, 악이 띄우고, 악식자는 미족 띄우고 여의라. 자, 이 선비사자는 이게 선비사자거든. 열십자는 이것이 이제 공간과 이건 시간인데 시공을 다 합한 거지, 이게. 이 모두란 뜻입니다, 모든. 절에 가면 주렴제 시방세계라는 것은 모든 세계라는 거죠. 시방세계, 이렇게 절에 주렴이 많이 쓰였어요. 모든 세계인데, 모든 게, 요거는 한일자예요. 요게 두 개 합해가지고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는 뭐냐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의 뜻입니다. 선비가. 지식이 많다는 아는 게. 하나에서 10가지, 열은 모든 거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선비예요, 선비. 자, 그러면 이 선비한테 사람의 일을 맡기는 거죠. 이 쓰는 선비한테는 아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벼슬사가 돼요, 벼슬사. 요 선비한테 사람 일을 맡기면 벼슬사거든요. 벼슬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하나에 10가지 한다는 것은 이건 지혜가 열린 거죠, 지혜가. 하나에서 10가지 하는 지혜가 열릴 거거든요. 하나에서 10가지 한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지혜가 열린 겁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논어에서 이 자공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란 굉장히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요. 어떻게 물냐면, 선생님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답을 딱 맞게 다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식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압니까? 그랬을 때 공자가 무슨 유명한 말인데 나는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이 관지했다. 하나로서 꿰뚫었다 이제. 하나로서. 하나는 심이에요, 심. 마음으로서 꿰뚫었다. 이거 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공이 공자 선생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그렇게 명쾌하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그럴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지식을 다 배웠습니까? 했을 때 아니야, 너는 잘못 알았어. 나는 일이 관지해서 하나로서 하나의 마음으로서 깨달았어. 일이 관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가 열렸다. 공자는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람들의 질문함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했지만 육조해능이라는 사람이 일자무식군에 나무 해다가 팔아가지고 그 돈까지 어머니 복양하던 사람인데 일자무식군인데 어느 날 금강경 한귀절을 보고 도를 깨쳐가지고 불교에서 육조가 됐거든요. 육조해능 조사가 됐거든요. 그분도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육조해능도 지혜가 열려가지고 육조가 됐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도 선비란 것은 이 지혜를 위해서 하나 10가지 알 수 있다는 거 지식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혜가 열려요. 지혜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명상의 탐성 같은 겁니다, 실은. 근데 지혜가 열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선비가 지혜를 열어서 인생이 참다운 길이죠. 길 뒀다니까. 뜻 있잖아. 참다운 인생의 도의 뜻을 두고, 선비가 자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도의 뜻을 두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길, 바른 길, 거기에 딱 뜻을 두고 뜻짓자니까. 이것도 뜻짓자도 역시 똑같지요. 선비사자이다 마음을 심자네요. 선비가 추구하는 마음 아니야. 선비가 추구하는 마음이 뜻이 아니라 뜻이. 목표가 있다, 목표. 뜻짓자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 딱 뜻을 두고 목표를 두는데 그런데도 치자는 부끄러워할 치자. 악인은 나쁘락자 오디자, 나쁘락자 밥시자. 그러니까 허름한 옷, 나쁜 옷이나 나쁜 밥을 먹는 걸 부끄러워하면 치자는.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도 옷이 허름하거나 음식이 허름하다, 나쁜 옷이나 나쁜 음식을 갖다가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쁜 옷이나 나쁜 음식은 뭐냐면 묵질이거든, 묵질.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옷 입고 돈이 나쁘면 나쁜 옷 입고 돈이 많으면 좋은 음식 먹을 거 아니야. 도를 깨닫고 지혜를 얻기 위한 사람이 이런 나쁜 옷이나 나쁜 음식 그거 가지고 고민이 해가지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자는 족하지 않아. 무엇이? 더불을 여자, 더불어 의논한데 족하지 않아요. 자, 더불어 의논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더불어 의논하거든요. 일을 하는 거죠. 더불어 대화하는 거죠. 제가 선생님한테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 실은 저는 선생님들 기운을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앉아 계시면서 완전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관심도 안 되면
저는 이해를 못하죠. 서로 주고받는 거죠, 기운을. 그게 여인데, 그래, 이 여의를 갖다가 하면서 뭐냐면은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의가 잘 되면은 이 선비가 공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죠. 선생님도 지금 현재 어디 가서 뭐 차를 한잔하기나 술을 한잔하기 대화할 때 그 서로가 대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뇌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집에 가서 누워서도 정말 기분 좋구나. 오늘 그 사람하고 만나. 야, 너무 기분 좋아. 내가 그냥 그거네. 요즘은 도파민, 세로토닌이 막 나오고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앉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면 집에 앉았을 때 오늘 시간만 아깝네. 왜 만났을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의논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더 발전시켜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물질에게 매가지고 끊임없이 나쁜 옷이야 나쁜 음식이라는 눈앞에 본 얄팍한 물질에게 매가 사는 사람들하고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통할 수 없죠. 사람이 음식을 3개를 먹어요. 사람 음식을 3개를 먹고 사는데 그 3개 다 중요한 거죠. 인간은 3개의 먹지 먹고 사는데 이 3식을 하는데 첫째가 청기예요, 청기. 그 다음 식이고, 그 다음 인기예요. 이 청기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 청기는 호흡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공기 좋은데 산다는 게 좀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숲이나 강가, 바닷가 좋거든, 호흡은. 청기가 좋은 데는 숲이나 강 같은데. 그 다음 직위는 뭐냐면 이거는 음식이죠, 음식.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에. 세 번째, 인기는 만남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만남에서 온 거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행복하고 다시 내일 또 보고 싶고 젊었을 때 사랑할 때처럼 오늘만은 또 보고 싶고 내일 또 보고 싶죠. 끊임없이 좋은 사람은 계속 보고 싶어져. 왜? 만남을 통해서 내 기운이 자꾸 이렇게 활발해져 좋아지니까. 그런데 바로 음식이 나쁘면은 몸을 탁하게 하고 또 공기가 탁하면은 당연히 기운 떨어지거든. 창고 같은데 문 닫아놓고 먼지 막 일으키면 옆에 있는 사람 치우러 나오려고 그럴 거라고요. 막 옆에 사람 상관없어. 내 살랐고. 그 정도로 청기도 중요한 거죠. 청기가 좋고 좋아한다는 편안해지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모든 게 사람도 행복할 뿐 아니라 조그마한 꽃 한 송이도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청기가 좋은 데서는. 청기가 좋은 그 있으면은 모든 자연이 전부 다 아름다워요. 하자 꽃 한 송이, 하늘의 구름까지 전부 다 아름답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 3가지 음식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인기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인기. 사람의 기운에 대해서 한 거죠. 사람이 인기를 잘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의 뜻을 두고라고 그냥 끊임없이 묵직하게 나쁜 옷에 나쁜 음식을 갖다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더불어 놀 수 없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 머리가 아픈데 뭐. 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식의 청기, 직위, 인기를 갖다 다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순자인데, 이 순자는 보통 성악설을 주장했다는데, 순자는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가 있는데, 자하의 제자 중에 순자가 나왔다 그래요, 보통. 순자가. 그래, 공자의 손자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성악설이 해가지고, 성악설인데, 성악설을 주장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악하다, 이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순자는 어떻게 했냐면, 요 근래 와서 이기적 윤자를 해가지고, 책도 나왔지만도, 이 순자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지 그게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순자라는 책을 보면 일방적으로 성악설로 치부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중에는 마치 요 근래 이기적 유전자 같이 사람 이기적 본성을 타고났다는 게 이기적 유전자 그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전제를 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순자 띄우고 할 사유 띄우고 투우적 띄우고 현우 띄우고 불친하고 군유 띄우고 투우적 띄우고 현인 띄우고 부지라. 선비가 아까 공부하는 사람이죠. 공부하는 선비가 있는데 투우 질투하는 벗이 있어. 이 질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되면 뭐냐면 그 질투를 통해 시기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끊임없이 나쁜 일이 나는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그 질투를 통해서 계속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선비가 자기 옆에 한 질투하는 친구가 있게 되면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회방하고 밀으면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혀주는 어진 사귐을 갖다가 친하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회방을 해가지고. 어진 사람과의 사귐을 갖다가 친하게 지금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방을 오니까. 은근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지금이나. 그 다음에 임금, 나라의 지도자가 이거는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나 나라나 오늘날 제가 지도자가 옆에 질투하는 신하가 있어. 질투하는 참모가 있다는 거죠. 질투하는 참모가 있게 되면 그러면 현인이 정말 어진 사람들이 오지 않아. 그 소인배들 때문에 몸께서 나오는 거죠. 이 대개가 현인과 군자는 담백한 사람들이에요. 이 군자나 현인들은 굉장히 담백한 사람입니다. 이 담백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담백하기 때문에 이 술수를 잘 못 써요, 술수를 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인들은 전략 전선에 술수가 아주 강합니다. 술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단순 담백한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이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 소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는 군자나 현인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게 군자나 현인들은 사람이 선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갈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소인배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거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수를 쓰는 거죠. 모략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들이 배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에도 계속 경고하는 게 뭐냐면 소인이 설치는 시대는 군자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그때는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때는 군자가 운동을 해야 된다. 같이 소인이 대들어 사고려고 하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다. 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러나죠.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갖다가 소인이 득세하는 시대에 있지만도 또 때가 되면 군자가 득세할 때 있다는 거예요. 끝내면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는 투신, 질투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소인배들거든. 소인배들. 소인배들이 있을 때는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주변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라만상의 모습인데 하늘과 땅에다 모시고 삼라만상은 전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계들은 다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띄우고 시작해. 천 띄우고, 불생 띄우고,
무록지 띄우고 인하고, 지 띄우고 부장 띄우고 무명지 띄우고 초라. 이 세상오생인데, 하늘은 불생, 낳지 않아. 세상에 낳지 않아. 무로, 이 복록이거든요. 무을 복록. 옛날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 입에 들어갈 그 음식이 있다 그랬거든. 자기 복은. 태어나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 입에 들어갈 복록이 있다 그랬거든. 굶어 죽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녹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늘이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겠다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에 다 먹을 걸 갖고 태어난다. 누구든지. 이 하늘이 이처란 거야. 삼나오세. 그 땅은 부장, 자라지 않는 거죠. 자랄 장자. 자라지 무엇이? 무명지처럼. 이름 없는 풀은 자라지 않아, 땅에는. 이 땅에는 이름 없는 풀은 자라지 않아. 모든 것은 다 제각기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가치가 있는 거죠. 만물은 전부 다 가치 있는 거죠. 이 만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만물 동체 사상이 되게 한 몸. 하늘과 땅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이 만들었다는 것은 만물은 전부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만물은 다 동체예요. 만물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만물은 한 몸이에요. 이 만물 한 몸 사상이 뭐냐면 동양 사상의 핵심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유화 철학, 노장 철학, 심지어 불교 철학까지 만물 동체만, 만물은 하나에 하나. 저절로 자비심이 나오고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과 땅도 다 사연이 있어 사람이 태어났고 땅도 다 사연이 있어 태어난 풀이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에 하나. 태어나는 순간에 그냥 녹이죠. 먹을 게 없이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지 않고 이름은 풀을 내지 않았다는 것 전부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 다 태어난 거니까 다 한 몸이에요. 이거는 참 많이, 사람 종종 많이 쓰는 말인데, 대부는 유천하고 소문은 유근이라.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 이 말미암을 유자는 이 논농사 지는 사람 입장에 쉽게 돼. 이 논인데, 논이고 밭인데, 이 밭인데, 물고가 있죠, 물고. 밭 문때 물고가 있죠, 물고. 이렇게 물꼬를 내는 거죠. 물꼬가 내니까 이게 뭐냐면 말미암을유. 논에 물을 떼는 거죠. 물꼬를 통해서 물이 되었으니까 말미암을자예요. 그거를 근원을 한다. 말미암을자. 말미암을유자. 말미암을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대부는 하늘이 큰 부자는 하늘에서 말미암고, 즉, 하늘에서 내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유천인데, 지금 한 80억이 된다는데, 아니, 하늘이 왜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간이 태어나는 모습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잣집 와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태어나는데 전부 다른데 지난번에 그림만 그렸지만도 이 생인데 탄생인데 생길 때 이미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 이렇게. 이 출발인데 이 출발하는 나누는 순서에 출생하는 그 순간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늘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는 거죠. 하늘로 말미암아서. 대부도 하늘로 말했었다. 그러면 이 하늘이 그 사람한테는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부자가 되는데 부지런히 그것도 노력하면 근자는 노력할 근자니까 소문은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말미암고 되는데 왜 이러냐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갖다가,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이 삶이, 이 현생이 삶인데, 이게 이제 사지 죽은 다음인데, 요 원래 생각하는 거예요. 요 원래 보면 늘 생각해 보는 건데, 태어난 순간에 이 다양한 모습은 틀림없이 태어나기 전에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평한 이야기야. 이 불공평한 삶의 모습을 공평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걸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공평하지 않지. 진리가 공평하지 않지. 그러면은 현재 저희도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은 천당이다, 지옥이다, 극락이다, 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살아있는 현생의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 나날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죽은 다음에 내 삶을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선생님도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모습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식이 될 것인지를 지금 선택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을 하늘이 부여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이 유천, 하늘에서 말미암았다, 하늘에 말미암았다, 이 자체를 갖다 받아들였지만도 그렇지 않으면 왜 하늘에 말미암았다, 이 말의 모순성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냐. 사람마다 그 다양한 모습이 다른 걸 갖다가. 그러니까 오늘 앉아 계신 선생님도 그렇지만도 선생님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세계를 당당하게 지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부, 작은 부자는 그 근자는 부지런한 근자, 부지런함으로 말해요. 부지런하면 그냥 이 풀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말 속에는 삶과 죽음이란 거대한 원리를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삶의 부절한 현상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까. 그 다음에, 혹시 어렸을 때, 저는 동네에서 봤는데 아침에 부지런한 집안에는 이 망태기 하나 짓고 와서 동네 개똥 갖다 주고 가는 분 계셨는데 혹시 아세요? 어렸을 때. 소똥, 개똥 주로 다니고 갔었는데. 저는 봤습니다, 진짜. 예. 특히 고모부가 진짜 부지런했었는데, 고모부는 막 새 꽃도 막 동네 다니면 다 주셨는데, 그러면 제일 좋다거든. 그런 모델에 뿌려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이제 여기 보면, 성가지 띄우고 하는, 석분 띄우고 여금하고, 폐가지 띄우고 하는, 용금 띄우고 여분이라고. 집 같다니까 집안을 일으키는 아이는, 성가니까 집안을 일으키는 아이는 아낄 석자. 아주 아낀다, 이제. 똥문자예요, 똥문. 똥을 아끼기를 금고같이 얘기해요. 최고의 그림이 옛날에는. 이게. 똥을 아끼기를 금고같이 해요. 이걸 아껴야만 좋은 곡식이 나오니까. 걸음을 많이 주면 좋은 곡식이 나오니까. 이 뭐 금이지, 금덩어리지. 그런데 폐가지 않은 집안을 망치는 아이죠. 집안을 안정시키는 용건. 돈을 쓰기를, 쇠를 쓰기를 똥과 같이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관점 차이, 세상은 관점 차이인데, 늘 사람은 선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든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 선택은 관점인데, 이걸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끊임없이 선택했는데 어떤 출발할 때는 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선택을 통해 자기 인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선택할 때 그때 자기 관점이 결국은 자기 인생인 거죠. 자기 삶이 누구든지 자기 삶을 거스는 거죠. 이게 선생님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딱 보면 애들 보면 말이야. 어렸을 때 보면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충 감을 잡아야, 아, 저놈 저거 어떻게 됐구나. 그 감 잡히죠. 연속에 있으니까. 그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음에 할게요. 이 강절 띄우고 소선생이,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 뛰어난 천재이면서 이 지구의 대흐름을 갖다 파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해안이 열린 사람인데 북송대 사람이죠. 강절 띄우고 소선생 띄우고 왈, 한거에 신 띄우고 물설 띄우고 무방하라, 제설 띄우고 무방 띄우고 변 띄우고 유방이라, 변 띄우고 유방이니라. 상구 띄우고, 요거 오자가 나왔어요. 요 건차주차예요. 요 글자가 오자가 나왔습니다. 오자가. 이 물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물자로 바꿔주세요. 교정을 몇 번 봤는데 그게 너무 많네요. 말물자하고 책에는 말물자로 되어 있는데 말물자를 말고 이 물건 물자로 바꿔야 돼요. 물건 물자로. 그러나 상구 띄우고 물따 띄우고 능 띄우고 작질이요. 쾌심 띄우고 사우 띄우고 필 띄우고 유황이라. 여기 띄우고 병우 띄우고 능 띄우고 복약으론, 불약 띄우고 병전 띄우고 능 띄우고 자방이리라. 자, 강절 소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한가로를 한자 직거자입니다. 한가를 집에 있을 때, 또 한가를 살 때, 신은 상가할 신자, 조심할 신자예요.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물설, 말하지 말라. 말씀설자, 말하지 말라. 무방이라고, 방해가 없다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한가롭게 거할 때는 아주 조심해가지고, 아무런 방해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말물자, 금지사예요. 제자는 방금제, 교제자예요. 방금, 교제자, 방금, 무방하다고, 방해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곧바로, 곧변자, 곧바로 유방, 방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있을 때 늘어지지 말고 그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가롭게 있으니까, 아, 나는 편안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의식이 깨어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한가로운 순간에도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의력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공부가 끊임없이 할 텐데, 그냥 한가롭게 있다고 해서, 아, 편안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무 관계도 없어, 그렇게 늘어지는 순간에 잘못하면 진짜 잘못된 방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왜 생겨?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깨어있어라. 그 말한 거예요. 상구, 이 상쾌한데, 입에 맞는 거죠. 입에 상쾌한 물건이, 이 물자는 음식이지, 음식. 물은 음식을 말하는데, 이 물자. 이 음식을 말하는데, 입에 맞는, 입에 상쾌한 음식이, 그런 물건이 많으면, 입에 상쾌한 물건이 많으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작질. 그러니까, 입에 맞는 음식 많이 먹다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 다 이것 때문에 오는 병이죠.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음식에 지금 과잉 섭취해서 오는 병이 거의 대다수죠. 거의가. 그 아프리카 흑인하고 아메리카 인디언, 미국의 인디언들이 이 살이 쪄가 엉덩이 이렇게 되고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왜, 어떻게 밝혔냐면은 아프리카의 척박한 데 살기나 인디언들도 굉장히 서부의 척박한 데 많이 살았어요. 그 살던 사람은 먹을 양식이 적기 때문에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몸에 작은 걸 먹더라도 오랫동안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나 또 인디언들이 풍부한 사회에 살다니까 음식을 갖다가 그냥 막 먹는 거지. 맞으니까, 맛있으니까. 먹으니까 DNA 속에 음식을 축적해야 될 DNA가 발달되니까 그게 몸에 계속 축적해서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엉망이잖아요. 엄청나게 뭐 엉덩이도 너무 크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현대 음식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음식 중에 그 중남미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중남미에 가면은 달이 더운 지방이고 그쪽에 더운 겨울이니까 미국에서 햄버거 같은 게 가가지고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더운데 밥 해먹고 귀찮은데 가게 가서 햄버거 가게에서 사니까 그냥 사먹으면 좋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생긴 게 살이 찌는 경우하고 여자애들이 초경이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냥 두 살 이렇게 되면 초경이 생기네. 그래서 과학자 또 연구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소나 닭이나 짐승을 키울 때는 성장 촉진제를 준답니다. 이렇게. 그래 빨리 저걸 해서. 그 성장 촉진제가 애들한테 음식을 먹으면 장기 축적이 되니까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성장 촉진제 해가지고 초경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음식 문화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문제점 발생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지어는 음식 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청해무상사라고 세계적인 대명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 사람도 채식주의자 그런데 채식주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구한 게 뭐냐면 왜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좀 포악해지냐 성격이. 그랬더니 이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걸 잡을 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도살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고수는 뭐냐면 소가 죽는 줄도 모르면서 죽는 거 탁 망치쳐가지고 그러니까 해골 급소를 쳐가 딱 죽이는 게 최고래 그게. 옛날에 중국에서 사냥 나갔을 때 짐승이 가장 고통 없이 죽는 짐승을 잡은 게 1등이에요. 사냥에서는. 사냥 실력 1등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고통을 받으면 짐승이 도끼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좋아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것은 괜찮은데 미워해가지고 이 입으로 물면은 그 독소가 돼가서 상대가 엄청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죽기 싫어한 짐승이 억지로 죽게 되면 그 죽기 싫어서 뿜은 독소가 고기를 먹는 사람 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광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가지고. 그렇게 음식 문화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쾌심, 마음이 즐거운 거, 쾌락이죠. 아주 마음이 상쾌한 거. 그런 일을 지나치게 내 마음이 좋다고 해서 막 지나치게 뭐 도박도 되고 당구도 되고 뭐 저런데 그 내 마음이 흡족한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반드시 거기는 재앙이 있게 돼요. 자기가 하나의 일에 빠져가지고 뭐 도박이 제일 큰 거겠죠. 그런 게 빠지면 반드시 재앙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불약인데 여기 불약은 요거 수고입니다. 수고. 여기 불약은 수고입니다. 못하기보다는 못하는 게 있다. 못하는 거면 갖지 못하다. 여기 무엇을 하는 것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같을 약자니까. 무엇하는 갖지 못하다. 자, 그럼 뭐냐? 병 후에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불약. 여기 띄우고 병후 띄우고 능 복약으로는 불약 띄우고 병전 띄우고 능 자방이라. 병전에 스스로 방비하는 것만 갖지 못해. 이 말이죠. 병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병 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것만 갖지 못해. 이 말하는 거죠. 여기 불약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가롭기나 그 다음에 그 입에 맞는 음식이나 자기 좋아하는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오는 병들인데 이게 전부 다 병으로 될 수 있으니까 병이란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소광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